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과 바람 그리고 기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들은 기압이죠. 기압은 어떤 뜻입니까? 기체의 압력이겠지? 그래서 기체의 압력인데요. 자, 그럼 여기 어떤 기체 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저 기체 입자는 한 곳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사방으로 움직입니까? 사방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압의 작용 방향은 어디겠어요? 모든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압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습니까? 느껴요? 못 느끼죠? 그래서 기압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게 해주는 뭐 실험 같은 경우, 뭐 유튜브 같은 경우 막 물병에다가 물 가득 집어넣어놓고 송곳으로 딱 뚫었는데 송곳으로 뚫은 걸 딱 놔두면은 막 물이 안 나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그거 이상한데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다음번에 실험 도구를 만들면은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왜냐면 그 실험을 하면 결국 물이 나와야 되니까 바닥이 흥건해지거든. 바닥 흥건해지면 누가 치워? 선생님이 치워야 되니까. 선생님 웬만한 실험이면 다 해주는데 이게 좀 강의실이 좀 더러워지는 실험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안 하고, 최초로 이것을 이 기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토리첼리예요. 자,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수병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끝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오케이? 요 생수병을 여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딱 집어넣은 다음에 손을 놔두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요? 높이가 그대로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잠깐만, 이건 안 들어오니까 잠깐만요. 2분만 기다리십시오. 간단하게 실험 도구 만들어 와가지고 실험을 시켜줄게요. 그냥 병, 컵이지? 선생님 여기 물 여기까지 담아오고 여기 물 담아온 다음에 실험 간단하게 보여줄게. 오늘 결석안에는 못 보겠네. 자, 앞에 봐보세요. 여기다 합시다. 이쪽에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봐봐. 그럼 여기 물 채워져 있어? 안 채워져 있어? 채워져 있지. 채워져 있지. 봐봐. 와서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물 내려가니 안 내려가니? 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려가야 되지.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어, 안 내려가고 있어? 안 내려가고 있지.
니들은 전혀 선생님 그거 하나도 안 신기한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요 물 이렇게 담고 나도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이거 빠지니까 되지. 언제든지 실험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채운 다음에요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그대로 차 있어요. 물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만히 놔둬요. 물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되게 신기하죠? 선생님 하나도 안 신기한데요 이러지 말고 니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실험해줬고요. 자 그러면 어떤 과학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저걸 해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젤을 이렇게 넣으니까 물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요 애가 물에 잠기지 않으면 가만히 또 물이 내려왔어? 물이 내려왔지. 근데 물에 잠겼을 때는 내려오고 있어 안 내려오고 있어? 안 내려오고 있지.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물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물에 잠기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물에 잠기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제 말이 됐어? 그럼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땐 가만히 놔둬 물이 다 내려와? 물이 다 내려오지. 그러니까 중력은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작용하고 있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물의 질량을 한다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의 얼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만큼은 가만히 놔둬요. 지구가 계속 당기고 있어요. 지구가 계속 당기고 있죠. 다른 말로 mg가 뭐예요? 무게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가만히 놔둬 얘들을 못 내려오게 이렇게 밀고 있어요? 밀고 있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물이 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공기가 여기를 밀고 있어요. 누가 밀고 있다고요? 공기가 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미는 힘이 물을 누르고 물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기가 가만히 놔둬요. 물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힘이죠. 얼마만큼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까? 무게만큼 올려주고 있죠. 세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무게만큼만 올려주고 있는 거야? 더 큰 힘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야? 더 큰 힘이 있는지 무게만큼만 올려주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물이 가득 찼을 때도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저게 정확한 힘을 측정을 하려면 저희가 가만히 놨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멈춰야 되겠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멈춰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봐봐. 물 기둥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공기가 얘를 밀어주고 있는 힘 때문에 요 mg가 있고 공기가 얘를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는데 요 힘 중에 이 두 힘이 같다라고 하면 누구를 측정을 하면 mg를 측정을 하면 요 공기의 힘이 측정이 된다고. 세 말이 됐니? 자 근데 mg가 크면 물체는 가만히 놔두고서 밑으로 내려오겠어?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기압이 크면 물체는 가만히 있겠어? 위로 올라가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세 말이 됐어? 자 근데 요 물질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공기의 힘은 mg만큼이야 mg보다 커? 모르지. 근데 mg랑 같다라고 할지 크다라고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세 말이 됐어? 그러면 이 실험을 하려면 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둬 이 기둥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야 돼? 이 기둥이 어디에 있다가 위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다가
제 말이 됐어? 됐어? 누가 더 크니까? mg가 더 크니까 요 애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투두두두두둑 내려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누구하고 힘이 똑같은 거야? mg하고 기체의 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세 말이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봐봐. 공기의 힘이 더 세다고 하더라도 실험을 하는 실험 도구에 의해서 여기가 막혔어 안 막혔어? 막혔잖아.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 말은 그거라고. 요 애가 충분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실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얘가 누르는 힘이 물기둥으로 따지면 10m가 넘는 힘이거든. 몇 미터가 넘는 힘이라고? 10m가 넘는 힘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공기가 센 힘이 더 세다면 가만히 놔둬서 물기둥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실험 세팅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위에가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막혀있지. 그러니까 충분히 높은 곳에서 물을 놔두면은 요 애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에서 멈춘다고? 물로 따지면은 10. 얼마 미터에서 멈춘다고요. 세 말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험이 너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세 말이 됐습니까? 왜? 10m 이상 물기둥 해가지고 실험할 수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토리첼리가 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냐면은 누가 높은 애? 밀도가 높은 애로 실험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밀도가 높은 애로 실험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된 사람 손?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가 높은 게 지금 포인트야. 물기둥이 높은 게 포인트야 포인트가 아니야? 포인트지. 세 말이 됐어? 그럼 물기둥을 낮추려면 가만히 놔둬야 돼? 물체를 한 군데에 모아야 돼? 물체를 모아야 되겠지. 그러면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큰 걸로 실험해야 되겠어? 작은 걸로 실험해야 되겠어? 물의 밀도보다 큰 걸로 실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수은.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수은은 밀도가 얼마야? 13.6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물의 밀도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야? 13배가 더 큰 거지. 세 말이 됐어? 그러면 요 높이가 가만히 놔두면서 줄어들겠어? 줄어든다고. 지금 선생님 말이 이해하는 사람 손? 머릿속에 넣어야 돼.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들아.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세 말이 됐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누가 나오겠니? 질량이 나오고 밀도분의 1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질량을 곱하면 누가 나와? 부피가 나오지. 세 말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집중. 밀도는 부피를 뭘로 바꿔주는 애야? 질량으로 바꿔주는 애다. 혹은 질량을 뭘로 바꿔주는 애야? 부피로 바꿔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나중에 너희들이 그 밀도의 값을 응용할 수 있어. 세 말이 됐어? 너희들이 어떤 애의 뭘 측정했어? 부피를 측정했어. 뭘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선생님 저희가 세상에 그런 걸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생수통 몇 밀리짜리야? 생수통 몇 밀리? 500ml짜리지. 세 말이 됐어요? 너희들이 물 먹는 거 혹은 큰 거 몇 리터짜리도 있고 2리터짜리 페트병도 있고 1리터짜리 페트병도 있지. 세 말이 됐어요? 너희한테 체중계가 없어도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뭘 알고 있으면? 밀도를 알고 있으면. 세 말이 됐어요?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2리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몇 킬로겠어? 2kg이라고. 1이니까. 리터하고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킬로그램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밀도를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너희들이 실험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그 밀도값을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일상생활이나 실험할 때 밀도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뭘로 바꿀 때?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 질량을 뭐로 바꿀 때? 부피로 바꿀 때. 세 말이 됐어? 너희가 어떤 물질이 너희가 2kg이 있어. 2kg을 누군가 너희한테 준대. 근데 그 물체가 액체야. 근데 밀도가 2야. 세 말이 됐어? 밀도가 물의 몇 배야? 2배지.
세 마리 됐어?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물의 몇 배니까? 2배니까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물의 얼마겠어? 절반이겠지. 그럼 누군가 너희한테 2kg의 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얼마짜리 가지고 있으면 돼? 1리터짜리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야 밀도를 실질적으로 쓰는 거라고. 세 마리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액체의 질량을 측정하고 있어? 부피로 측정하고 있어? 부피로 측정을 하고 있지. 세 마리 됐어요? 그래서 토리첼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밀도가 크면 높이가 크다 작다?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리첼리의 생각을 수식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치면 여기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액체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액체를 집어넣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애가 액체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액체를 담아놓는 어떤 애가 있을 거야. 세 마리 됐어? 가만히 있어. 얘의 높이가 정해지겠어? 요렇게 특정 높이까지 높이가 정해지겠지. 세 마리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어떤 물체가 들어있다라고 치면 요 애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 넓이 A에다가 H를 곱하면 얼마야? A 곱하기 H가 저 원기둥에 뭐가 되는 거고? 부피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뭐는? 밀도는 얼마 곱하기? A 곱하기 H 곱하기 질량 M이라고요. 세 마리 됐어요? 됐어요? 자, 누구의 압력이니까? 기체의 압력인데 여기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분의? 면적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세 마리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요 파란색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면적이니까 A겠죠? 요렇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놔두겠어요? 면적은 공유예요? 면적은 공유하겠죠? 다시 기체의 압력은 뭐분의? 공간분의 민넓이분의 가해지는 힘 F라고요. 기체의 압력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물체의 누구하고? 무게하고 똑같아야 되죠. 다시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똑같아야 되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무게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밀도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돼요? A 곱하기 H를 하면 뭐가 돼요? 저 물체의 뭐가 되는 거고 질량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중력 가속도 얼마를 곱하면 G를 곱하면은 되겠죠. 세 마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이 똑같다면 우리는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똑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A가 똑같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가만히 놔둬요. 약분이 되겠어요? 약분이 되겠죠. 세 마리 됐어요? 자, 그래서 집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원통의 모양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원통이 원으로 돼 있든 네모로 돼 있든 가만히 놔둬요. AA 약분돼요? AA 약분되죠. 민넓이끼리 약분되죠. 세 마리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세 마리 됐어? 어차피 여기 요 민넓이가 똑같다고. 그래서 집중.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살짝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어떤 걸로 측정하든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사실은 모양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지만 밑넓이하고 위에하고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 일치하는 기둥이어야 되겠어? 일치하는 기둥이라면 세 말이 됐어요?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밑넓이가 일치되게끔 위로 올라가져 있는 어떤 애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면 세 말이 됐어? 밑넓이가 어떤 모양이든 중요해야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그냥 여러분 책에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높이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말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양이 위로 올라가면 일정하다라는 대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희들 중3 책에는 하이탑조차도 그런 말은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가가지고 실험한다고 막 이게 세모난 걸로 우리 책에서 봤다고 그냥 넣으면 기체 측정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야기합시다. 누가 약분되니까 A가 약분되니까 누구는 밑넓이는 실험에서 결과값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수식에서 날아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수식을 놓고 보니까 누가 커지면은 밀도가 커지면 다시 기체의 압력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커지면 밀도가 커지면 높이 H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셋말이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 실험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밀도가 높은 물질로 실험을 하면 높이가 줄어드니까 실험을 하기가 쉬워지겠다 어려워지겠다? 실험하기가 쉬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리첼리는 누구로 실험을 했다? 수은 기둥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누구로 실험을 했다고요? 수은 기둥으로 실험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실제 수은 기둥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높이가 몇 cm가 나왔냐? 76cm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76cm. 이거는 다른 말로 몇 밀리예요? 760mm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물질로 실험했어요? 수은으로 실험했어요? 수은으로 실험했죠. 그래서 이것을 70cm 수은 기둥, 760mm 수은 기둥 높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1AT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에는 1기압으로 나왔죠. 기압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요? 이해해요? 기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압? 그렇지, atmosphere. 그래서 atmosphere에서 어떻게? ATM이 나오는 거예요. atmosphere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1기압이 atmosphere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요애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뭐에 뭐를 곱하면 됩니까? 밀도의 높이를 곱하고 그 다음 뭘 곱하면 됩니까?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한번 해볼까? 여기 뭐 계산 잘하는 애들 있으니까. 밀도, 수은 기둥의 밀도는 13.6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예요? 76cm니까 0.76m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잠깐만요. 뉴턴 미터. 뉴턴.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 좀 할게요. 잠깐만. F는 MA였으니까 얘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었으니까 단위가 저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에 미터 퍼 세컨드는 나왔으니까 요게 킬로그램이 나와야 돼. 잠깐만, 밀도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킬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밀도에다가 AA 약분됐기 때문에 A는 아무 상관없고 A도 뭐로 계산해야 돼요? 미터로 계산해야 되고요. 얘도 미터로 계산해야 합니다. 밀도는 13.6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저거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1cm, 1세제곱 센치는 얼마예요? 0.01m 곱하기 0.01m 곱하기 0.01m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애가 얼마예요? 13.6g이었는데 g에서 앞으로 몇 칸 가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가니까 0.0136kg이었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몇 칸 뒤로 가야 돼요? 6칸 뒤로 가야 되죠? 6칸 뒤로 물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6개, 3개로 밀리면 이제 3개에다가 2개 더 가니까 얼마야? 1, 3, 6, 00 kg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여기에다가 높이 얼마? 0.76 곱하기 얼마?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요거 미터니까 넘어가면은 요게 누구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가 나오겠죠. 제곱미터분의 킬로그램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곱할게요. 잠깐만요. 하나, 둘, 곱하기 0.76 곱하기 9.8이면 요게 얼마? 101,292.8입니다. 이 숫자 1이 좀 이상하네요.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단위가 뭐냐? 파스칼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에서 헥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헥토는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칸 가면 돼요? 100이니까 2칸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은 1012.928 헥토 파스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약 1기압이라고 부르고 요것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부르냐? 1013 헥토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전에 수음기둥하고 수음기둥의 높이는 누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 밀도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야? 1이지. 그리고 수음기둥의 밀도는 얼마야? 13.6이지. 그러면 물기둥의 높이는 누구하고 똑같겠어? 0.76m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잠깐만요. 또 계산할게요. 0.76 곱하기 얼마라면은 13.6을 하면은
물기둥의 높이는 대략 10.336m가 나옵니다. 물기둥은 몇 미터라고? 10.336m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물기둥으로 따지면 몇 미터? 10.336m의 누구? 물기둥이 갖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봐보세요. 얼마에 여기 몇 미터에 1세제곱미터에 얼마의 뉴턴이야? 잠깐만 10만 약 10만 뉴턴의 힘이 가해지고 있지. 세 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 뉴턴이면은 몇 킬로그램짜리야? 10,000kg짜리가 지구를 당기는 힘하고 똑같아요. 10,000kg이면 몇 톤? 10톤. 그러니까 대기압은 가만히 놔둬요. 10톤이 우리 몸을 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10톤으로 우리 몸을 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쌤 보고. 선생님이 앞에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뭘 터뜨린다고요?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좀 잔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폭탄이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연소가 일어나요. 대규모 연소가 일어나요. 근데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매우 커요, 작아요? 매우 작죠? 그리고 기체의 입자운동은 매우 커요, 안 커요? 매우 크죠? 그래서 순식간에 기체가 만들어지면 그 기체가 고온의 열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서 사방대로 퍼져나가겠어요? 사방대로 퍼져나가겠죠. 세 말이 됐어요? 이때 뻥 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가 사방대로 퍼지고 나면 이 공간에는 기체가 순식간에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진공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여기서 폭탄이 터지잖아. 그럼 폭탄의 파편을 맞아, 우리 몸은. 근데 폭탄의 파편을 맞는 것보다 폭탄 근처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진공이 돼버리니까 순식간에 10톤의 힘으로 가만히 놔둔 거야. 우리 내부에 있는 공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내부에 있는 공기가 튀어나오면서 내 몸 살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폭탄으로 미안해요. 사람 죽이는 걸 굳이 이게 폭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사실은 누구를 이용한 거다? 대기압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압 이용한 거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죠. 대기압 이용한 건 좀 더럽긴 합니다. 대부분 침 묻혀가지고 씁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고무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침 묻힌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는 거 있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더럽게 안 써. 아니 이렇게 고무 빨판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 그 고무 빨판처럼 생긴 애들 유리 같은 데 붙이거나 벽 같은 데 붙일 때 쓰잖아. 얘들아 빨판처럼 생긴 게 뭔지 알지? 동그래가지고 빨판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튀어.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빨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 탁 누르면은 딱 붙으면서 벽에 붙는 애들 있잖아. 그거 잘 안 붙으면 어떡해? 이게 딱 빼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탁 하면 딱 붙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거 보호 필름 요런 거 다 누구를 이용한 거라고? 대기압을 이용한 거예요. 처음에 안에 공기가 들어있었겠어, 없었겠어? 들어있었지. 빨판으로 잡으니까 카메라 쪽에 공기를 집어넣겠어. 빨판 한쪽에 공기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빨판을 누르면서 카메라 쪽에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세 말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빨판을 떼려면 카메라 쪽에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공기가 누르는 힘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빨판을 붙이면은 얘들아 빨판이 떨어져. 빨판이 밑으로 내려오긴 해. 빨판이 밑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이게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공기가 누르고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야. 너희들 모두 요거 보호필름 비칠 때 가만히 놔둬. 처음에 기포 같은 거 있었어. 기포 같은 거 있었는데 기포 같은 거 하기 전에 이거 잘 묻히려고 하는데 가면은 가만히 놔둬. 알코올 솜으로 다 닦고 난 다음에 물을 살짝 입혀. 물을 살짝 입힌 다음에 물을 빼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놔두겠어? 공기가 밀겠어? 공기가 밀겠지. 그러면 공기가 미는 힘으로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압을 이용해서 이용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 적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측정을 안 하고 뭐 압력구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띄려고 했다 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현대 과학을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 밀도도 배웠고 선생님한테 뭐도 배웠고 무게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측정하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줬고요. 여러분은 이거 노트 정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늘 바람 이야기 봅시다. 일단 노트 정리합시다.
A가 약분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거야. 그러니까 AA 날라가는 거야. 세 마리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H를 곱하면 누구 날라가겠어? HH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야? G를 곱한 것처럼 나오겠지. 그래서 선생님 수식을 좀 잘못 써줬네. 미안해요. 아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보면서 계속 불편했어? 마음에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쓸 때 이야기를 해줬으면 됐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갑자기 파스칼을 써가지고 너희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원래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이지. 근데 지금 이거 다 곱하고 나면은 여기가 뭐 분의 뭐가 되냐면은 요것이 뉴턴이고 제곱미터 분의 뉴턴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그 힘의 단위가 나오겠어? 압력의 단위가 나오겠어? 압력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니 선생님 산수 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됐냐? 머리 아파? 너도 수영이 다 했니?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쉬고 있으세요? 충분히 많은 시간 쉬었죠?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을 쉬어놓고 우리가 쉰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책이 왜 없지? 자, 해봅시다. 자, 여기 기체 덩어리가 있는데요. 저기 기체 덩어리가 있는데 저 기체 덩어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요. 저기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은 책에는 이 다음 소단원에 나와 있는데 오늘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 다음 소단원까지 다 끝내서 여기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을 이제 이게 왜 생겼는지 알겠지?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지? 자,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하거나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배우려면 대기대순환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 책에는 대기대순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책이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대기대순환을 배우시면 되고요. 이 대기대순환이 원래 중학교 책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은 나중으로 선생님이 뒤로 뺀다면은 오늘은 직접적인 방법을 배울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표면이 어떤 데는 따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하기도 해요? 춥기도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곳이 따뜻해졌어요? 입자운동은 활발합니까? 둔합니까? 활발하겠죠? 그러면 입자운동이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물질은 뭉치게 됩니까? 퍼지게 됩니까? 퍼지게 되죠. 그러면 밀도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는 결국에는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집니다. 쌤 말이 됐습니까? 열 에너지를 기체가 받게 되어서 기체가 좀 더 차가워질 수도 있고 좀 더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주변에 비해서. 자,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따뜻하면 공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상승하게 될 거죠. 쌤 말이 됐어요? 자, 그래서 기체가 따뜻하면 이렇게 상승할 거고요. 기체가 차가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하늘 위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손? 없지? 하늘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쌤 바로 옥상에서 날라가 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땅에 살고 있죠? 자, 쌤하고 하나만 해봅시다. 여가 공기가 많거냐, 여가 공기가 많거냐. 생각. 위에서 공기가 이렇게 막 내려와. 그럼 공기는 위에 쌓이겠니, 밑에 쌓이겠니? 밑에 쌓이겠지. 공기를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쑥 올려봐. 그러면 공기는 아래 쌓이겠니, 위에 쌓이겠니? 위에 쌓이겠지. 세 말이 됐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어디가 공기가 많아? 위에는 공기가 많지.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땅은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다시 요렇게 되면 땅은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공기가 많아지지. 공기가 많으면 입자들이 충돌을 많이 하겠어? 조금 하겠어? 충돌을 많이 하겠지. 그러면 압력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압력은 커지겠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가 고기압이 됩니다. 여가 저기압이 됩니다. 셈 보고 누군가는 상승 기류는 뭐, 하강 기류는 뭐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데 선생님이 살면서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공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상승 기류예요? 하강 기류예요? 상승 기류죠? 그럼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 땅에는 공기가 많아지게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러면 땅에는 저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압이 생기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내려와요. 그럼 땅에는 공기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고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강 기류, 고기압. 상승 기류, 여기 없어졌네? 저기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순전히 누구에 의한 분류야? 사람에 의한 분류지. 사실은 하늘로 보면은 하늘에는 누가 약간 고기압 느낌이야? 이쪽이 공기가 많지. 그럼 이쪽은 공기가 많아? 적어? 적지. 그리고 공기는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으면 공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난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바람이라고 부르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다른 말로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 이상이겠어? 저 성층권 이상의 아주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시작점에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유리에서부터 선생님한테 바람이 불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선율풍이라고 불러. 정하에서부터 선생님한테 바람이 불잖아? 그럼 무슨 풍이겠어요? 정하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선생님에서부터 한승이로 바람이 불면 무슨 풍이겠어요? 잘생긴 풍 이렇게 불러요.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미쳤나봐 애들이. 잘생긴 풍 좀 별로야? 그럼 멋진 풍. 이 새끼들이 미쳤나 보네. 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어. 뭐 대머리풍, 뭐 배불뚝이풍, 뭐 이렇게 불러야 돼? 세 말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육풍이겠어요? 해풍이겠어요?
해풍.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면 무슨 풍이겠어요? 육풍입니다. 그래서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 어떻게 되겠어요? 동, 서, 남, 북이라고 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무슨 풍이겠어요? 북동풍. 어렵니? 요렇게 바람이 불어요. 무슨 풍이에요? 북서풍. 요렇게 바람이 불면 남동풍. 남서풍.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부르면서도 여러분도 처음 알고 나도 처음 아는 사실 있죠? 뭘 먼저 불러요? 북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서는 나중에 부르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낮에 육지가 빨리 데펴집니까? 바다가 빨리 데펴집니까? 육지가 빨리 데펴지죠? 그러면 육지는 공기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빨리 데펴지면 따뜻해져요? 차가워져요? 따뜻해지죠. 자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육지의 공기가 가만히 있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럼 육지의 고기압 저기야? 저기야. 바다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다가 고기압 저기야? 고기압. 뭐예요? 해풍이죠. 그럼 밤에는요? 어떤 느낌이에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더 따뜻하고 육지가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요렇게 회전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슨 풍이에요? 육풍이죠. 육풍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낮에 여자친구랑 바다에 가야 돼요? 밤에 바다에 가야 돼요? 낮에 여자친구랑 바다에 가면은 욕먹습니다. 왜? 바다를 보는데 바람이 막바람이 불어요. 여자친구가 머리 다 날라가요. 여자친구 막 2시간, 3시간 동안 꾸미고 왔는데 머리 날라가가지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를 이렇게 째려보겠죠. 째려보겠죠. 밤에 바다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무서워요. 왜? 바다 쪽으로 몸이 쏠리니까. 그래서 바다에 밤에 방파제 이쪽 가면은 누가 나를 계속 미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빠 하면서 들어보면 딱 잡아주면 되겠죠. 밤에 가야 됩니다. 이론만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솔로인 이유예요. 이론. 왜 빵 터졌어? 왜 빵 터졌어?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 해류풍이라고 불러요. 해류풍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나는 애국자니까 일본. 독도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독도 이렇게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나 이렇게 애국을 하는 거지. 언제 왜 왜곡이 심해? 뭐라고? 제주도? 제주도. 그만해. 뭐 신안까지 뭐 다 그릴 거야? 뭐 완도 뭐 서해 뭐 다 그릴 거야? 그만하자.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고? 북쪽이고 이쪽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쪽. 그래서 여기를 서해, 여기를 동해. 그리고 여기가 남이겠죠? 가끔 웹툰이라든지 일본 쪽을 보면은 일본은 뭐라고 불러요? 북해도라고 부르죠? 왜 북해도예요? 북해도라고 했을 때 거기 끄덕이면 안 돼. 일본한테의 북해는 우리한테 동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것을 뭐 그대로 가져왔다. 일본에 있는 그 미스터 초나방 이런 거 보면은 북해에서 잡은 어떤 뭐 동태나 막 이런 거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그대로 해석을 해놨는데 보고 있으면 선생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잘 안 나죠.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북해 바다에서 뭔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디예요? 동해죠. 동해요. 그래서 이거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쪽 바다, 동쪽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이쪽이 북쪽 바다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야기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름에는 뭐하고 똑같아요? 낮하고 똑같죠, 낮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름에는 여기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 공기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겠어요? 이렇게 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남동 계절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오히려 여가 내려가고 여가 올라가겠지. 그럼 무슨 풍이 불겠어요?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노트 정리하십시오.